여기는 사패산 회룡사 뒤 산속에 있는 그 절집. 여기는 지금 석굴암입니다. 여기는 지금 써 있는 거. 이 바위 큰 두 개가 걸쳐져 있는데 요 위에 보면은 석각으로 불이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이문 앞에서 석굴암 얘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아까 들렀던 그 회룡사 그 안내판 보면은 연혁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여순이 이제 속명인데 예순 스님 얘기가 아까 좀 보였습니다. 그분이 회룡사를 이제 중건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갈게요.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분의 시동생이 김자점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은 저 유명한 그 인물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이 이 석굴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순 스님의 그 속가의 그 아버지가 귀할 귀자 써서 이귀입니다. 이귀 여러분 아십니까? 인조반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꾀주머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획을 한 사람이죠. 이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조반정의 병력을 1,400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 700명을 장단부사하고 있던 이서 장군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1,400명 그 병력을 대가지고 1,400명 중에 700명을 대서 연신내에서 모여가지고 인조반정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서 장군은 무덤이 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무력을 이게 대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그 4사람의 인물들 중에 이귀의 따님은 의정부의 회룡사하고 큰 연을 맺었고 그렇습니다. 예순 스님이 이제 그 속세 생활을 좀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김자겸이 신랑 이제 함자입니다. 그래서 김자겸 이 예순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리고 김자겸의 그 동생이 그 현종 때인가요? 그때 그 청나라하고 이렇게 그 친청파로서 그 반역자로 좀 몰린 김자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동생인데 아무튼 이 부부가 그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그 조선시대의 유학자로서 선비로서 불교를 이제 부인하고 같이 늘상 이제 그 집에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오언관이라고 그 신랑이 그 친구까지 불러서 친구까지 해서 셋이 앉아서 불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로서는 말이 안 돼요. 사대부가 남녀가 또 유별한데 자기 친구까지 데려와서 같이 불교 토론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심이 깊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다 이제 신랑이 요절을 합니다.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부인한테 내가 죽어도 구애받지 말고 친구 오언관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불교 토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를 친구한테도 똑같이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과부하고 남편의 친구하고 집에서 불교 토론을 합니다. 아주 자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유람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해서 본격적으로 좀 수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여순 이분이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그 남의 이제 첩살이 하다가 돌아온 이제 여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셋이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가 말하자면 이제
외간 남자인데 이렇게 셋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초가를 하나 짓고서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불도를 닦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걸려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선비 집안, 또 하나는 공신의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불러서 광해군이, 그때 임금이 국문을 합니다. 너희들 뭐야? 너 무슨 짓 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독실한 불교 생활을 했고, 둘이 아무런 남녀 관계는 없는 거다. 이거를 이제 적극 해명을 해서 해결이 되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오원관이 죽고, 이제 이 국문을 받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이 여순, 이분은 정업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업원? 궁중에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불교 생활을 하는 데인데, 거기 들어가서, 왜냐면 이분이 불심이 깊고 불교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이제 훌륭한 스님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업원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여기 회룡사의 주지 스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회룡사는 비구니 스님 절입니다. 여기 지금 석굴암도 비구니 스님 절이죠. 그래서 회룡사를, 오늘날의 회룡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중창을 크게 한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동생 김자점의 후손이 백범 김구인데, 이분이 여기 자기 조상에 대한 뭐를 이렇게 좀 적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알고 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 놀러 오셨다가 글자를 남기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석굴암 앞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석굴암입니다. 돌이 이렇게 양쪽에 기둥같이 이렇게 있고, 큰 바위가 올라가 있고, 저기 지금 빨간 글씨로 석굴암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이게 석굴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른편 바위에는 부처불자가 써져 있고,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왼편에 저기 큰 글자로 김구라고 보이죠? 빨갛게 써놨죠. 큰 글자 김구. 그리고 김구 오른쪽 위로 흰 백자 이렇게 무릇 범자, 그래서 백범이라고 쓴 것도 좀 색이 좀 바르긴 했는데 보이죠? 그 밑에 저기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갑자죠. 무자년 중추 유차 이렇게 썼어요. 이게 유차가 이제 놀유자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무자년 중추의 백범 김구가 여기 와서 놀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은 1948년에 이제 정부 수립하잖아요. 정부 수립한 해가 무자년이죠. 무자년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하고 그 해 음력 중추라는 거는 이제 음력 8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8월 15일이 중추 가절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수립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여기 와서 놀았다. 이런 걸로 이제 되는데, 저게 사실은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직접 쓴 건 아니고, 백범 김구가 1949년도에 돌아가시던가, 그렇죠. 해방 이듬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1948년에 여기 이제 오셨었으니까, 백범 김구의 필체를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채자해서 갖다가 1949년에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사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에다가 고연 이렇게 얘기하죠. 고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려놓고 신주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식 올리죠. 식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식이 아마 이 석굴암 한쪽에 아마 그런 식으로 별도의 그 사당을 진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범 김구 선생은 여기에 이렇게 사패산, 그 당시 도봉산으로 불렀겠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석굴암까지 오셨었고,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순 스님 회룡사에 그분의 시동생의 김자점이라고 있고, 이분은 좀 유감스럽지만 굉장한 간신으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간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후손이, 그분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그분의 후손이 황해도로 이제 가가지고 후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나셨다. 아마 그게 정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소를 좀 옮길 건데, 요 뒤에 저기 지금 산신각 보이죠? 산신각 뒤로 조금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은 사패산에 제1보루가 있습니다. 사패산의 보루가 아마 신라 아니면 고구려 때 아마 지은 이게 말하자면 태매죠, 태매. 이렇게 정상에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 보루가 있는데, 제1보루에 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전자마을에 대해서 거기 가서 보면 확실하게 뭔가 좀 감이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